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행복을 응원하는 별책입니다. 오늘 만나는 책은 코로나로 멈춘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법, 김미경의 리부트입니다. 저자는 김미경, 출판사는 웅진 지식하우스입니다. 코로나 이후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이제 마스크 없이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고 아이들은 마음 놓고 뛰놀 수도 없습니다. 수입이 줄어든 것은 기본이며 잘 나가던 직업이 갑자기 고꾸라지는 상황도 겪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것을 잃는다 해도 나 자신의 생존만은 이룰 수 없습니다. 코로나 이후 세상에서 살아남는 법을 연구한 끝에 혼돈으로부터의 질서를 보았습니다. 상점과 공장이 문을 닫는 상황에도 오히려 일어나는 기업이 있고 황량했던 거리는 다른 모습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조짐과 현상들로 온 세상이 분주합니다. 작지만 분명한 신호들을 취합하고 나자 숨어있던 질서가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코로나라는 혼돈 속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새로운 질서, 이전과 다른 세상에서 살아남는 법, 코로나 이전에 했던 사업 방식을 완전히 리셋합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할 일은 리부트입니다. 정리할 것은 확실히 정리하고 변화된 세상에 맞춰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다음은 김미경의 리부트 책 속의 대전환을 두려워하지 말라 부분입니다. 오늘도 별책과 함께 한층 성장하는 보람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별책의 힘이 됩니다. 나의 성장을 위한 책 읽기를 시작합니다. 대전환을 두려워하지 말라. 1.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코로나 바이러스는 결코 종식되지 않아요.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기승을 부리던 그즈음 이름도 생소한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위험 경보가 전 세계에 내려졌다. 모두가 알고 있듯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특징은 강력한 전염성이다. 치사율이 높아 전염성이 낮았던 사스나 메르스와 달리 코로나는 단 한 명의 확진자만으로도 한 번의 집회 현장에서 수백 명이 감염될 수 있을 만큼 확산력이 높다. 이런 코로나의 감염력은 단번에 우리 사회를 해체시켰다. 사회적 거리두기만이 코로나의 미친 전파력에 대응하는 최선의 선택이었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며 몇 달을 살아보니 도대체 사람 사는 것 같지가 않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백신이 나오면 정말 해결되는 걸까? 갈수록 의문이 커질 무렵 이화여자대학교 최재천 석좌 교수를 만났다. 교수님이라면 우리가 궁금해하는 코로나의 본질에 대해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 속 시원히 말해줄 것 같았다. 교수님, 우리는 언제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조금 사그라들 뿐 결코 종식되지 않아요. 사람들은 종식이라는 말을 듣고 싶어 하지만 바이러스가 어떻게 완전히 종식되겠어요? 그럼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요? 지금처럼 인간이 생태계를 파괴하고 그로 인해 기후변화가 지속된다면 박쥐 외에도 다양한 생물들이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품고 2, 3년 간격으로 인류를 덮칠 겁니다. 인간이 백신을 개발하는 속도보다 바이러스가 찾아오는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거죠? 나도 모르게 절박한 마음이 입 밖으로 튀어나왔다. 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행동 백신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현재 유일하게 선택할 수 있는 백신은
행동 백신밖에 없어요. 아마도 앞으로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 같은 형태로 바이러스와 공존하는 법을 배워야 할 겁니다. 평생을 생태학자의 소명으로 살아오신 최 교수님은 진심으로 우리에게 조언했다. 교수님과 헤어진 후 내내 머릿속에 남아있는 한 단어는 바로 공존이었다. 지금의 상황이 임시라는 환상도 점차 깨져나갔다. 실제로 많은 언론들이 2차, 3차 코로나 대유행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올가을에 한 번 더 올 수 있고 내년 봄에도 종식되지 않는다는 전망이 쌓여가고 있다. 1차는 소규모로 시작됐지만 2차 대유행이 온다면 전 세계에 이미 퍼져 있는 바이러스가 더 광범위하게 유행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정말 비관적이지만 지금까지의 사실관계로만 따져봐도 예상 가능한 현실이다. 우리의 희망과는 달리 이 사태는 올해 안으로 해결되기 쉽지 않아 보인다. 적어도 백신이 개발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도착하는 시점까지는 지속될 것이다. 내년 하반기에는 과연 끝날까? 그때쯤이면 이미 우리는 다른 세상으로 이주를 끝냈을 것 같다. 2. 혼돈 속에 숨어있는 새로운 질서. 코로나는 위기가 아니다. 혼돈이다. 세계는 이제 코로나 이전인 BC, Before 코로나와 코로나 이후인 AC, After 코로나로 구분될 것이다. 플리처상을 수상한 칼럼니스트 토머스 프리드먼이 뉴욕타임스에 기고한 글이다. 미래에 기술될 역사책에는 이런 시대 구분이 실제로 생길지도 모르겠다. 우리는 이미 A씨로 건너와 버렸고 죽으나 사나 여기서 승부를 봐야 한다.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두렵고 혼란스럽지만 살 길을 찾자고 마음먹으니 어렴풋이 떠오르는 말이 있다.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우리가 본능에 저장한 이 말, 위기가 곧 기회다. 위기가 닥치면 모두가 떠올리는 한마디, 하도 들어서 외우다시피 한 말이다. 그러나 세상에서 제일 힘없고 무력한 말이 그냥 외운 말이다. 나는 평생을 자기계발 강사로 살았지만 솔직히 이 말이 와닿지 않는다. 위기라고 하면 뭔가 감정적으로 위축되는 느낌이 들고 기회라고 하면 왠지 운이 따라야 할 것 같다. 무엇보다 위기와 기회 사이에서 내가 주체가 되어 어떻게 개입해야 할지가 그려지지 않는다. 코로나로 인해 압박감과 초조감을 느끼면서 나는 한 가지 장면을 머릿속에 떠올렸다. 샤워 직후 욕실을 가득 채운 뿌연 수증기. 그것이 내가 생각하는 위기의 이미지다. 나는 마음속으로 그 이미지를 노려보면서 나만의 주문을 외운다. 혼돈으로부터의 질서. 내가 널 반드시 찾아내고야 만다. 이번에는 내가 반드시 새로운 질서가 될 테니 두고 봐. 혼돈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라. 몇 년 전 우연히 과학 공부에 빠진 적이 있었다. 양자역학으로 우주 생성과 소멸의 원리를 탐구하다 보면 삶을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지고 세상에 대한 통찰도 깊어질 것 같아서 시작한 공부였다. 그때 1977년 노벨 화학상 수상자인 일리아 프리고진의 혼돈으로부터의 질서라는 책도 처음 접하게 됐다. 열역학 이론과 엔트로피에 대한 심오한 이야기가 연구자들만큼 이해될 리는 없었지만 내 머릿속에 강렬하게 내리꽂힌 구절이 있었다. 혼돈이란 단순히 의미 없는 요동이 아니라 언제라도 질서를 창출할 수 있는, 다시 말해 질서를 내포한 상태다. 이 책에 따르면 우리가 무질서로 간주했던 많은 현상이 사실은 상당한 수준의 질서를 이미 갖추고 있다.
예를 들어 소용돌이 치는 물결을 생각해보자. 눈으로 보기에는 소용돌이가 혼돈같이 보이지만 물 분자 구조로 보면 얘기가 달라진다.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분자들 사이에도 나름의 질서가 있으며 구조적으로 규칙을 지키며 배열된 분자 구조를 보인다. 이 대목을 깨닫자 그때껏 혼돈이라고 하면 떠올랐던 생각과 이미지가 완전히 뒤집혔다. 내 눈에 보기에 무질서하게만 보이는 혼돈 안에 가지런하고 정돈된 질서가 숨어 있다니. 자연의 이치가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수많은 혼돈과 혼란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우리 눈에만 보이지 않을 뿐 이미 그 안에 수없이 많은 것들이 서로 부딪히고 깨지면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고 있는 게 아닐까? 그 역동적인 그림을 미리 그려볼 수 있다면, 미리 알아챌 수 있다면 나 또한 세상의 질서를 만들어내는 주체가 될 수 있을지 몰라. 한동안 잊고 지냈던 그 깨달음을 상기시킨 건 코로나 사태였다. 회사를 살려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 앞에서 나답게 이 위기 상황을 해석하고 해답을 찾고 싶었다. 나는 묵은 책의 먼지를 털어내고 다시 책장을 펼치며 꽤 오랜 시간 동안 혼돈과 질서에 대해 사색하고 고민했다. 그 후로 팬데믹은 마냥 두렵거나 피해야 할 적이 아니게 되었다. 욕실 속의 뿌연 수증기처럼 나는 이 혼돈 상황을 그저 눈앞에 나타난 하나의 자연현상처럼 받아들이기로 했다. 한숨 쉬고 걱정되고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이야 사람이니 어쩔 수 없다. 그러나 감정을 최대한 내려놓고 마음속으로 수증기를 노려보면서 끊임없이 생각해봤다. 저 알 수 없는 안개 속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판이 바뀌는 세 번째 기회가 옵니다. 이미 우리 곁에 다가온 전혀 다른 미래는 지금 잠시 코로나 폭풍 속에 모습을 감췄다. 사람들은 온통 눈앞에 닥친 코로나에만 정신이 쏠려 있다. 그러나 무서운 것은 코로나가 아니다. 코로나라는 거대한 폭풍 속에서 가속도가 붙어 더 빨리 부서지고 합체되고 연결되어 몇 단계씩 뛰어오르고 있는 우리의 미래다. 혼돈의 폭풍이 지나가고 나면 마침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낼 그 질서는 이미 형체를 견고하게 갖춰가고 있다. 소수의 사람들은 이 질서를 진작 알아내고 그에 맞춰 사업을 재편하고 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버릴 것은 버리고 챙길 것은 챙겨서 미래의 질서로 이주를 준비하고 있다. 질서가 형체를 분명히 드러낼 즈음이면 자본도 그 안으로 빨려 들어갈 것이다. 국내 최고의 블록체인 전문가인 고려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이노 교수는 이렇게 말한다.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뀔 때 판이 바뀐다고 표현하거든요. 그럴 때 아날로그 강자가 순식간에 몰락하고 디지털 강자가 나옵니다. 디지털 카메라가 등장하면서 코닥의 주식이 휴지 조각이 됐어요. 반면에 PC의 등장으로 마이크로소프트는 엄청난 부자가 됐고 인터넷이 상용화되면서 구글이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됐죠. 이제 세 번째 판이 바뀌는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혼돈이 크면 기회도 크다. 미리 준비하고 있는 이들의 부는 지금보다 3배는 더 커질 것이다. 동시에 양극화도 심해질 것이다. 기회를 잡은 사람들은 더 부유해지고 기회를 놓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질 것이다. 코로나와 함께 4차 산업혁명의 폭풍이 휩쓸고 지나가면 빈부격차는 더욱 심각하게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기계와 디지털이 인간의 많은 일자리를 대체할 것이기 때문이다. 질서 밖으로 밀려나는 건 다수다. 소수만이 부의 열차를 점령한다. 밀려난 많은 사람들이
더 적은 돈을 놓고 경쟁하는 질서박 아웃사이더의 세계에는 과연 어떤 기회가 남아있을까? 생각만 해도 암담하다. 생각해보면 1997년 외환위기 때도 그랬다. 나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경제위기의 폭풍을 정면으로 맞았다. 어렵게 장만한 아파트를 통째로 날리고 전세 얻을 돈조차 없어 지방으로 내려가 새빵살이를 시작해야만 했다. 외환위기가 사그라질 즈음 부자들이 집 한 채 값으로 새 채를 사서 더 부자가 되었다는 기사를 읽었다. 기회를 잡은 부자들이 너무 부럽고 월세 걱정이나 하고 있는 내가 초라해서 한참을 펑펑 울었다. 나에게 외환위기는 끔찍한 실패이자 악몽이었다. 혼돈 속에도 새로운 질서가 있다는 생각도 알아차릴 여유도 없었다. 그러나 이제 나는 57의 김미경이다. 20여 명 직원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사장이다. 이번만큼은 또다시 당할 수 없었다. 등골이 오싹해지는 진실을 마주한 순간부터 나는 공부에 가속도를 붙였다. 책을 읽고 전문가를 만나고 줄을 쳐가면서 신문을 읽었다. 점과 선을 발견하고 나와 읽는 연습을 끊임없이 반복했다. 미래에 울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건 공부밖에 없다. 다행히 수많은 미래의 점들을 발견하고 이어가다 보니 내 눈에도 이제 점점 질서가 보이기 시작한다. 무수한 점들의 요동을 다 알 수는 없어도 적어도 나와 관련한 세상만큼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점차 뚜렷이 볼 수 있게 되었다. 그 점들을 네 개로 가져와 수많은 선으로 연결하면서 이제 나의 아이디어도 조금씩 3차원의 입체물이 되어가고 있다. 그 입체물의 면적만큼이나 나만의 질서가 만들어지고 그 질서 안에서 생동하는 에너지도 커지고 있다. 부자들만 안다는 고급 정보. 얼마 전 금융투자업계에서 정말 유명한 펀드 매니저들을 만났다. 코로나 이후의 주식시장 전망이 궁금해 물어봤더니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들려줬다. 부자들은 지금 이 상황을 엄청난 기회로 보고 있어요. 단순히 주식이 떨어졌기 때문에 싸게 살 수 있다는 정도가 아니에요. 코로나로 한번 리셋되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이 생겼기 때문이죠. 언택트 세상이 되니까 필요한 게 갑자기 너무 많아졌잖아요. 공부도, 쇼핑도, 의료도 다 달라졌으니 공급할 게 많아진 거고 그게 다 돈이 되는 거죠. 관련 기업들은 신이 났고 덩달아 부자들도 신났어요. 어디에 투자해야 하는지 고급 정보를 얻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죠. 역시 돈 많은 부자들은 위기가 곧 돈 벌 기회다라는 말을 뼛속에 새겨놓는가 보다. 그들은 돈의 흐름에 민감하고 돈이 많기에 더 빨리 투자할 수 있고 약간의 모험도 감수할 수 있다. 그리고 개미들은 절대 구할 수 없는 고급 정보까지 가지고 있으니 이번에도 그들에게는 위기가 또 한 번의 기회가 될 듯하다. 그렇다면 평범한 개인인 우리들은 어떤가? 이번에도 1997년 외환위기 때처럼 2008년 금융위기 때처럼 앉아서 당할 것인가? 마스크 쓰는 게 힘들다고 불평만 하다가 한 발 늦은 선택을 하고 놓쳐버린 기회를 평생 아쉬워하면서 부자들을 부러워하기만 할 것인가? 코로나 이후 양극화가 심해질 것이라는 기사를 읽을 때마다 나는 가슴이 내려앉는다. 그동안 성실히 일하고 자신의 꿈을 읽어온 이들이 코로나 폭풍 속에서 길을 잃고 좌절할까봐 과거의 나처럼 자신도 모르게 질서 밖으로 밀려나 영영 아웃사이더가 될까봐. 그러나 우리에게도 한 가지 고급 정보가 있다. 나는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정보라고 생각한다. 코로나 이후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정확히 아는 것. 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아채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고급 정보다.
심각한 위기라고 판단했다는 것은 이미 세상의 변화에 관해 엄청나게 공부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공부한 만큼 보이는 게 위기다. 그만큼 가치 있는 고급 정보이기 때문에 위기는 아무에게나 알려주지 않는다. 기업에서도 코로나 이후의 위기와 대처 방안에 대해서는 임원급들에게 먼저 공유한다. 만일 당신이 지금을 위기라고 확실히 인지했다면 당신은 이미 고급 정보에 가까이 가 있는 상태다. 누구도 나를 위해 수고롭게 정보를 주지 않는다. 하지만 지금은 내가 발로 뛰면 얼마든지 고급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시대다. 뉴스, 각종 리포트, 유튜브, 책 등의 수많은 단서가 널려 있다. 이 정보들을 하나하나 꿰어가면서 질서를 파악하고 공식을 만들면 그것이 내게 가장 가치 있는 고급 정보가 된다. 공부한 만큼 갖게 되는 게 고급 정보다. 지금은 위기를 공부해야 할 때다. 교육과 부동산 공식이 바뀐다. 코로나로 바뀐 공식은 생업에만 한정되는 게 아니다. 일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선택에도 영향을 미친다. 얼마 전에 친한 후배가 찾아와 물었다. 지금 첫째가 중학교에 올라가서 대치동으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리하면 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30년 된 아파트라서 너무 낡았거든요.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아이를 위해서도 부동산을 봐서라도 좋은 투자가 아니야. 코로나 이후에 교육과 부동산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 한번 생각해보자. 걱정스러운 얼굴을 한 후배에게 들려준 내 생각은 이랬다. 지금까지 엄마들의 자녀 교육 성공 공식은 명확했다. 아이를 강남에서 키워서 서울대나 연고대에 보낸다. 부동산 투자 공식도 단순했다. 그러므로 강남 8학군 집값은 오르면 올랐지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 기회만 있으면 강남 아파트를 사라.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절대 불변의 진리였다. 그러나 이 공식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디지털 기술이 등장하고 기술들 간에도 엄청난 속도로 융합이 이루어지고 있다. 기업이 따라가는 속도를 학교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다. 대학교에서 컴퓨터공학을 4년간 열심히 배우면 뭘 하나. 졸업할 쯤이면 기술이 몇 배 앞서 있을 것이고 학교에서 배운 것은 이미 쓸모를 잃었는데 기업 입장에서도 굳이 높은 연봉을 주면서 고학력의 인력을 채용할 이유가 없다. 강남 불패 신화가 깨진다. 포노 사피엔스의 저자인 성균관대학교 기계공학부 최재붕 교수는 기업이 원하는 미래형 인재에 대해 이런 이야기를 들려준 적이 있다. 얼마 전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 드론 비행 대회에 나와서 어른 참가자들을 이기고 대상을 탔어요. 알고 봤더니 전교생이 14명인 시골 학교 학생인데 유튜브를 보고 드론을 독학했다는 거예요. 이 친구가 지금 유튜브로 공부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코딩이랑 인공지능이에요. 자율주행하는 드론을 스스로 만들고 있어요. 내가 회사 CEO라면 당연히 이런 학생을 뽑고 싶지 않겠어요? 실제로 요새 잘 나가는 IT 기업들은 학벌을 안 봐요. 급하니까 당장 현장에서 쓸 수 있는 실력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이 같은 공식은 앞으로 일반화될 것이고 코로나로 인해 가속도가 붙었다. 그렇다면 강남 8학군과 대치동 학원과의 위상도 머지않아 흔들릴 것이다. 게다가 온라인 수업까지 일상이 되어버리면 강남의 명문 고등학교가 다 무슨 소용인가. 굳이 집값 비싼 강남 아파트에 살면서 비싼 학원비를 낼 필요가 없다. 이러면 자연히 부동산 시장도 출렁일 것이다. 강남 불패 신화가 깨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이다. 더 장기적으로는 도시 밀집 아파트의 부동산 가치도
신중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 전염병에 가장 취약한 곳이 바로 도심 아파트이기 때문이다. 단지 내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단지 거주인 수백 명이 한꺼번에 패닉에 빠진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벌써부터 아파트가 아닌 주택이나 타운하우스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고 교외 신도시 수요가 늘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는 재택근무라는 근무 형태의 변화도 한몫하고 있다. 어디서 어떻게 아이를 키울 것인가, 어디로 이사갈 것인가는 우리의 미래와 맞닿아 있는 중요한 선택이다. 지금과 같은 과도기에는 많은 사람이 과거의 공식대로 미래를 결정한다. 과거에서 넘어온 지 얼마 안 됐고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전 공식을 따르는 것이다. 그러나 일상에서 해왔던 인생의 다양한 선택조차 새로운 공식을 도입하지 않으면 계산이 안 맞을 수 있다. 아이를 위한 선택이 오히려 아이의 미래의 장애물이 될 수 있고 가족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투자가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코로나 이후에 변화된 공식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 따라서 빨리 새로운 공식을 이해하고 다양한 변수를 계산할 수 있어야 한다. 앞으로 최소 1, 2년의 변화를 예측하면서 새로운 인생 설계와 선택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 드디어 위기의 심각성을 깨달았다면, 그래서 변화를 따라가기로 결심했다면 아마도 처음 찾아오는 감정은 두려움일 것이다. 눈에 선명하지 않은 거대한 폭풍의 실루엣이 우리를 기죽게 만든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파고들어 공부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 한 개인이 세상 전체를 다 파악할 수는 없다. 그러니 세상은 큰 줄기만 파악하고 진짜 중요한 내 생계와 관련된 것들만 촘촘히 알아가면 된다고. 아주 작은 것들이라 할지라도 나 하나 살아갈 만큼, 나 하나 먹고 살 만큼 이해하고 휘어잡으면 된다고 말이다. 다가오는 미래를 제대로 알아보기도 전에 겁먹고 위축될 필요는 없다. 우리는 이미 각자의 생업에서 수없이 많은 고비를 넘겨왔다. 그때마다 배우고 변화하면서 생존하고 성장해왔다. 과거의 위기들이 중간고사 보는 정도였다면 지금의 코로나는 수능 본고사 보는 느낌으로 준비하면 된다. 긴장되고 부담되지만 해볼 만한 도전이다. 결국 이 모든 것도 인간이 만든 인간의 일이기 때문이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책 내용이었습니다. 코로나 이후의 삶을 살아가면서 김희경의 리부트에서 말하듯이 지금이 내 직업과 인생을 리부트할 골든타임이라 생각합니다. 오늘도 힘내시고 좋은 날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은 더 나은 당신의 세상이 될 것입니다.